제가 오늘 어디까지 풀어보시라고 했어요? 예? 112까지요? 부관까지 풀어라고 안 그랬어요? 진도표는 진도표인데 봤더니 진도표가 무효까지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원래 부관까지 해야 돼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피드로도. 대리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무효까지 문제를 풀고 취소까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취소 문제는 다음 주에. 예?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진도를 쭉쭉 뽑아야 되는데. 안 풀어오셨잖아요. 취소도 안 풀으셨을 거 아니에요. 취소는 하셨어요? 취소는 해오셨네, 그래도. 저기 진도표 보니까 대리하고 무효까지만 딱 오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진도표를 이 문제집이 나오기 전에 만든 진도표라서. 문제집이 나오고 나니까 부관까지 해야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 마음대로 할게요. 무효 문제 풀고, 취소 내용 설명 딱 드리고, 취소 문제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취소 문제 풀 때 오늘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듣게 가다 풀어보시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6번.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법률행위가 불성립이다. 우리 분명히 불성립과 무효 취소는 구별하자 그랬죠.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효 취소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2번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 무효와 주장할 수 없는 상대 무효로 구별할 수 있다. 있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유효 가능성 있는 유동적 무효를 인정한다. 맞죠? 4번 허가구역 내 매수인은 매도인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가 틀렸죠. 예.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의 액도 미리 예정해 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불이행했다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5번 무효와 불성립은 다르다. 다르죠?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달라. 일단 글자가 달라. 글자 다르잖아. 다른데 뭐. 불성립은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은 거죠. 7번 추인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무효행위 추인은 일단 법률가 성립해야 되므로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는 추인이 적용되지 않고요. 니은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를 나중에 유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X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 그랬어요. 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디귿 강행 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따위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을 추인은 명시묵시가 가능하다.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미음 추인은 이전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렇죠? 조문에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걸로 보고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비읍 당사자가 이전의 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타잡은 후속 행위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비읍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판례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례 문구가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후속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판례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컨대 가장 매매를 했어요. 무효죠. 무효죠. 그런데 가장 매수인이 돈을 줬어요. 대금을 줬어요. 후속 행위를 했어요. 그럼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럼 이건 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준 것만으로는 안 된다. 당사자 의사를 봐야 된다. 실제로 추인의 의사에 터잡아서 돈을 줬는지 그게 판례 문구예요. 그래서 후속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니다가 판례 문구인데 단순히 후속 행위를 한 경우라고 돼 있으면 이건 좀 애매해요.
이거는 추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요 비읍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확실하게 틀린 것은 니은 틀렸죠? 그다음 비읍도 지금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4번? 왜 4번이야? 니은이 들어있어야 되죠? 니은 들어있어야 되고 리을은 옳은 지문이니까 지금 답이 5번인 것 같아요. 5번인 것 같은데 비읍은 지금 틀렸다,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타접은 후석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단순히 후석행위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옳은 지문일 수도 있고요. 틀린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읍은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추인한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문구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해설에 보면 7번의 해설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터잡은 후석행위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예, 판례 문구는 그게 아니고 후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좀 뉘앙스가 다르죠? 달라요. 다르니까 좀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 두시면 돼요. 그거는. 답을 고르라면 굳이 5번밖에 없습니다. 8번 틀린 것은 허가 잠탈 목적 확정적 무효. 2번은 아까 봤던 거. 예? 무효인 행위에 따르는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3번 무효인 행위를 알고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틀렸죠. 4번 불공정한 행위는 전환 인정된다 그랬고요. 5번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됐어요. 무효가 됐죠. 그걸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무효가 됐으니까. 그렇죠? 9번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가. 기억, 불공정, 디귿, 반사의 질서. 두 가지. 그렇죠? 10번 확정적이지 않은 거, 유동적인 거, 기억, 확정적, 니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 디귿 유동적 무효, 리을 유동적 무효. 해제 조건부 행위는 무효죠. 유효, 유동적 유효.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상실되니까 요 리을은 유동적 유효. 미음은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취소 못하니까. 비읍은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인 거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되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억,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확정적, 유동적.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니은, 추인 거절. 역시 확정적 무효. 그러나 디귿 강박이 있고 6년밖에 안 지났어요. 여전히 유동적 유효. 리을, 조건부 권리를 처분했어요. 확정적이죠? 조건부 권리를 처분한 건. 조건부 행위는 유동적이지만,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유동적이지만, 조건부 권리를 팔아버린 건 확정적으로 팔아버린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유동적이에요. 갑이 을에게 26회 시험에 붙으면 오피스텔을 주기로 했다. 이거 자체는 유동적이에요. 이 행위는. 그런데 을이 갖고 있는 권리, 어떤 권리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오피스텔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처분했다면 이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확정적인 거예요, 지금. 권리가 확정적으로 일단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병한테. 이때 그 병이 갖고 있는 권리가 유동적일 뿐이에요.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확정적이에요. 그렇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미음은 뭐였죠? 소유권 유부분 매매는 정지조건부 행위.
뭐라고요? 정지조건부 행위.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조건을 하는 행위. 따라서 유동적이죠. 유동적인 거 두 개. 디귿 미음. 12번 갑은 법명상 토지거래 허가구 영내의 자신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틀린 것을 골라라. 1.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2번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3번은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어쩌고저쩌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어쩌고저쩌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된다. 4번 갑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을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계약 자체로 해지할 수는 없다. 5번 우리 판례가 말하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 거주요건을 가지지 못한 자가 거주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한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게 판례라고 그랬습니다. 2번 틀린 거. 13번 도요 오른쪽 해설 13번, 14번이 다 해설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잘 들으세요. 오른쪽의 해설은 13번, 14번은 여기 문제 해설이 아닙니다.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것 같은데. 1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원칙이죠? 2번 정조건부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자. 근데 그게 성취가 불성취로 확정됐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었죠? 3번 매도인은 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왜?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는 상태다. 4번 허가받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는 안 돼요. 손해배상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제도 못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5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토지명도 청구할 수 없고요. 어떤 분이 이거 문제집 만들 때 오타나 이런 것 좀 잘 좀 만드시지라고 댓글을 써놓으셨던데 제가 밑에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 책이 아니에요. 제가 쓴 책으로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쓴 책이 아니어서. 원래 제가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쭉 미리 풀어오는데 이거는 꼼꼼히 봐야 되겠더라고요. 미리 저는 훅 풀고 오는데 이거 꼼꼼히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4번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값의 토지에 대한 대한이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을 골라라. 1.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일방이 사기가 있다. 이거 사기 취소할 수 있죠?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사기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3번 을은 대금 제공 없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대금 안 주고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갑은 대금 제공이 없다는 걸 이유로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없고 있다 없다 바꿔주시면 되죠. 4번은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일방적 철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철회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래서 14번에 틀린 것 3번. 15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고 중도금은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는데 대금을 안 주면 계약금 몰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허가는 안 받았다. 일단 대금 지급 의무가 없죠. 따라서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 계약금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1번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냐? 없다. 안 된다. 왜? 아직 중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고요. 3번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랬었고요. 4번 을의 중도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이기는 하지만 아직 발생이 안 된 상태예요.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5번은 양당사자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렇죠? 16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을과 계약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1.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없죠? 예? 협력 의무 이행해야죠. 예, 해야죠. 2번 나왔네요.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3.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4번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5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니까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다. 그쵸? 봐서 봤던 거. 틀린 것 2번. 17번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 강박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니은 확정적 무효다. 좀 전에 봤던 거. 이때 디귿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귀책 쌓여 있는 사람, 결정적으로 잘못이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디귿 X 허용된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허용된다 라고 해야죠. 리을은 벌써 을이 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중간상지 합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깡그리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안 돼. 미음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허가를 얻었다. 이행착수 아니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래서 허가 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고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착수 전이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허가를 받아야 의무가 생기고 의무가 생긴 다음에 이행착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자체는 아직 이행착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도 옳은 지문 옳은 거 2번.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취소. 취소는 이론만 설명드리고 정리만 하고 제가 미리 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니까 취소는 뭘 취소라고 하죠?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유를 근거로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그게 취소죠? 네? 일단 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근데 그 행위 당시에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취소 사유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가 뭐예요? 법정. 제착사강.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그래서 취소 권자도 따로 있다 그랬어요. 제착사강, 대승. 자, 세 가지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제한능력자, 취소권 있죠?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 취소 자체를 또다시 제한능력을 이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임의 대리인은 별도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 승계받을 수는 없다. 취소권만 승계받을 수는 없다. 상대방은 누구다? 직접 상대방. 하고 누구?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악의라면 특정 승계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안 된다. 특정 승계인은 선악불문하고 취소권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례 형태가 이런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병과 지상권 계약을 했다. 을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병과 지상권 계약을 했다. 그리고 나서 갑은 토지를 정에게 매각했다. 그리고 병은 지상권을 양도했다. 자, 순서대로 기망을 당하여 지상권 계약했고 토지 매각했고 지상권 팔아먹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취소할 수 있는가? 자, 누가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거 일단 사기를 당한 갑. 그렇죠? 갑의 승계인 정. 그렇죠? 누구에게? 직접 상대방 병. 그래서 갑 또는 정이 병에게. 을은 이놈은 속인 놈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놈은. 그렇죠? 갑 또는 정이 병에게. 취소권 행사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명시묵시 불문, 그 다음에 판례, 취소권을 전제로 하는 무슨 청구. 예컨대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가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 바로. 이 청구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취소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 명시묵시를 불문한다. 행사했다. 효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나오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나오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가 103조, 104조 뭐가 적용된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 원칙 선의, 현존이, 악의,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 다만 예외가 있다. 특칙. 특칙이 두 개. 선악불문, 현존이익만 반환. 누구? 제한능력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축소, 확대하는 게 있죠. 선악불문, 전부 반환. 뭐죠 이거?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쫙 한꺼번에 그냥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하는데 103조, 104조라면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 못한다. 이때 103조는 양당사자 반환 청구 못한다. 불공정한 법률에는 폭리자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범위는 원칙적으로 선의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악의 경우에는 이익이다, 이자이다, 손해까지. 근데 특칙이 두 개. 범위를 줄이는 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특히 요거는 입증을 누가 한다? 제한능력자가 입증. 현존이익이 없음을 제한능력자가 입증.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해야 되겠다. 계약을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 선악불문, 전부 반환. 그랬죠? 이렇게 쫙 머릿속에 넣었어. 7번 취소권 소멸장치.
이렇게 나누라 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절대적 취소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차고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상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반면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이때 이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3개. 첫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뜻이 뭐다? 취소권 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뜻은 뭐라고요? 취소권 포기.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취소권자. 근데 취소권자 중에는 뭐 제한 능력자도 있고 착오에 빠진 자도 있고 사기 강박을 당한 자도 있고, 이 사람이 제한 능력 상태에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사기나 강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인하면 추인은 의미가 없으니까 제한을 좀 가하자. 뭐라고? 취소, 원인, 소멸한 후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 못한다.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할 수 있죠? 또 하나가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경우하고, 특히 이런 제한 능력자가 동의받아 추인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X. 왜? 제한 능력자 중에는 요 두 놈 말고 한 놈이 더 있어요. 누구? 피성년 후견인. 얘는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권 자체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무조건 대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동의받아 추인하는 경우 이건 조심하시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받아. 이 두 가지. 이때는 취소는 소멸하지 않아도 되죠. 두 번째로, 추인권자가 취소권자가 갖다 취소는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그런데 의미는 취소권 포기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뭐가 있다는 거,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을 해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근데 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 전에 하는 거니까, 취소를 하여 무효가 돼버린 행위를 요 추인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합쳐진 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에 의해서 확정적 유효로 할 수는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그렇죠? 요거는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여기 아니라. 두 번째가 법정 추인. 역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 즉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그랬죠? 이때 법정 추인 사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조심하셔야 될 게, 최근에는 취소했을 때 생기는 권리 양도,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권리, 예컨대 대금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렇죠? 취소를 하면 예컨대 대금 반환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이렇게 생기죠. 그 권리가 다르죠.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권리, 그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 중에서 요거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누가 하는 것만, 취소 권자가 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다. 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기간 규정이 없다면 원칙 10년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는 규정이 따로 있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이죠. 근데 사례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안 나오고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거죠. 소멸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면 성년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미성년자가 뭐가 됐다. 이런 것들이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즉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몇 년? 3년. 두 번째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 세 번째로 이 기간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세트 두 개. 중단. 정지가 있을 수 없다. 중단 정지 있을 수. 또 하나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이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 여기까지가 취소권 관련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전부예요. 아시겠죠? 문제 좀 훅 풀고 싶은데 풀면 또 한 20, 30분 또 훅 지나요. 요 정도 내용 가지고 문제를 집에 가서 오늘 풀어보세요. 기억이 명료할 때. 안 명료해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복습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까지 인강을 한번 쫙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면 제 설명하고 겹쳐갖고 훨씬 더 명료하게 들어와요. 집에 가서 뭐 책을 막 찾고 그러지 마시고 그 찾는 데 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왜 그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특히 지문을 찾는 분들이 계셔. 아니, 속이 터져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한참을 찾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 하나를 찾지도 못할 뿐더러 찾았다, 비스무리한 걸 찾았다 하더라도 여기 지문하고 매칭을 못 시켜요. 그렇게 복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특정 부분을 인강을 듣거나 그 부분을 쫙 책을 읽어보나 이런 게 복습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물권법 총론까지예요. 그렇죠? 가능하시면 점유권까지도 좀 풀어오세요. 알았어요. 총론까지만.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